이러면서 떠면 묻지 뭐. 자,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삼각 방정식 유형 17번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삼각 방정식에서부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삼각 방정식. 자, 지금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삼각 방정식이라고 해서 문제 유형이 한 4, 5개로 나눠져 있어. 16번을, 일단 유형 17번을 보면 1차 식골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18번은 2차 식골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9번을 또 보잖아요. 삼각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해서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0번은 실근을 가질 조건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서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지? 맞지? 근데 그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4가지 유형을 따로따로 외워서 기억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 방정식, 분명히 삼각함수에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함수가 아닌 방정식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럼 당연히 식이 어떻게 되겠어? 복잡해지겠지?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고, 맞지? 그래서 삼각 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야. 뭐냐? 그냥 치환해서 식을 정리하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치환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문제 유형을 나눠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면 치환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지를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죠. 49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49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식의 모양이 x가 0 이상 파이보다 이하로 미만으로 나와 있을 때 이 범위 내에서 2 sin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계산한 것이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까지 하면 이게 0이에요 라는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잖아.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는 식을 먼저 정리부터 하는 거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그냥 바로 사인을 괄호하고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딱 한 개 이항을 해서 정리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되지? 맞니?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인 값 중에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몇 도야? 우리가 0에서 180도 사이에서 따져본다고 하면 60도. 맞죠? 60도일 때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맞지? 즉 다시 말하면 60도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거 있나? 아마도 있을 것 같아.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확실하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자. 일단 60도가 눈에 확 띄는데 걔는 0에서 90도 사이에서만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안에 있는 각도가 60도가 되게끔 또 맞춰줘야 되고 그걸 맞추게 됐을 때 다시 또 우리는 뭘 해야 돼? 제대로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또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 식 안에서 복잡해 보이는 얘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로 적용이 돼 있는 거잖아. 평행이동은 아무래도 복잡하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t라고 치환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치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치환된 범위 만들어야 되지? 우리는 지금 x의 범위가 처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지? 그럼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2x에다가 플러스 3분의 파이를 한 이 범위는 누구보다 이상이 되는 거야? 3분의 파이보단 이상이 되겠지? 그리고 누구보다 이하가 되는 거야? 2파이에다가 플러스 3분의 파이를 한 거보단 미만인 범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찾아야 될 게 sin t라고 돼 있는 하나의 함수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을 나오게 되는 t 값을 찾을 건데 이 t의 범위가 지금 현재 3분의 파이보다는 이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3분의 7파이보다는 이하가 될 거예요. 라고 우리는 범위를 찾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었다면 그냥 삼각비 값을 0에서 90도 사이에서만 본다라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60도가 그냥 바로 정답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확인됩니까? 근데 우리는 치환한 후에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딱 함수의 그래프로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려서 과연 범위 안에 내가 만족하는 x값이 하나만 나올지 안 나올지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치환만 하고 딱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에 맞는 x가
몇 개인지를 꼭 찾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치환을 해놓은 요 그래프, sin t라는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그려야 될 범위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 파이까지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파동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때 sin t라는 그래프는 한 주기가 얼마짜리가 되는 거야? 2파이짜리 한 주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당연히 파이가 될 것이고. 맞죠? 그럼 자, 이 상태에서 2분의 루트 3이라는 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 2분의 루트 3이. 확인됩니까? 그럼 만나게 되는 점이 지금 3분의 파이에서부터 출발했지? 자,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였지?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냐고. 그게 딱 2분의 루트 3. 다시 말하면 여기 2분의 루트 3이 되는 첫 번째 값 여기가 바로 3분의 파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점 만나는 거 하나 보이고. 맞지? 맞지? 여기 점도 하나 보이지? 여기 점도 보이고 여기 점도 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요 범위 내에서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처음 스타트 3분의 파이일 때 점 하나 보이지? 3분의 7파이는 어디겠어? 여기 만나는 요 점이 바로 3분의 7파이가 될 거 아니야. 왜? 요만큼 움직이는 게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이쪽도 똑같이 3분의 파이만큼의 간격을 가지게 될 거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t 값이 몇 개라는 얘기야?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지훈이 이해돼? 이해돼? 그럼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3분의 파이. 이때 요 점의 x값도 한번 찾아보자. 요 점의 t값. 얼마일까? 요 점은? 3분의 3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 아, 네. 그럼 여기도 3분의 파이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3분의 2파이.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가 3분의 7파이. 근데 우리 범위 잘못 잡았다. 0부터 파이 미만이잖아. 파이 미만이 돼야 되지? 그럼 여기도 파이 미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여기 점이 빵꾸가 나는 점이니까 요거 두 개로 끝이 나겠네, 이번에는.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정답으로 요거 두 개 써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우리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었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t가 뭐였지? 2x 플러스 3분의 파이였지? 이게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해보면 돼. 확인돼요? 네. 그럼 자, 이걸 토대로 x값의 범위를 다시 찾는 거야. 얼마야? 0일 때 하나 나오겠지? 네. 그 다음 또 6분의 1 파이. 넘어가면 6분의 1파이? 그럼 6분의 파이.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0과 6분의 파이. 이렇게 두 개가 된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즉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일단 식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에 조금 힘들어하게 만드는 요소들 있지. 그런 애들을 그냥 골라서 치워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그대로 유형 18번, 50번 문제로 넘어와 봐. 자, 똑같이 그대로 가볼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x의 범위가 0 이상 2파이보다 미만의 범위를 가질 때 우리는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을 한 게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모든 근의 합을 찾아야 된대. 다시 말하면 x값을 다 찾은 다음에 그 x값의 합을 찾으라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처럼 사인과 코사인이 뭐 섞여 있어. 복잡하잖아. 결국 우리는 또 복잡하니까 치환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누구 치환할까? 지금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사인을 치환하면 코사인이 해결이 안 되고 코사인을 치환하면 사인이 해결이 안 되지. 서로 다른 게 두 개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인과 코사인을 하나로 바꿔줘야 돼. 그럼 누구로 바꿔? 여기 보면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지? 네. 확인돼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코사인 x를 뭐 할 수 있어? t로 치환하는 게 가능해지잖아.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t로 치환만 하고 끝이 아니지? 뭐 해야 돼? 범위 찾아야 되지?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코사인 함수를 내가 0부터 2파이라는 요 범위까지를 그려보면 이렇게 메롱 해놓고 여기 빵꾸 나서 2파이가 딱 되게 그려지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최대값이 얼마야? 1일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t의 범위는 결국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범위가 전부 다 그려지게 만들어지겠군요 라고 우리는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치환 들어가자. 여기 t제곱이잖아.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곱하면 2에서 1 빼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버리죠. 확인돼요? 자, 식정리 싹 하면 2t의 제곱에 플러스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게 0이고 인수분해 하면 1, 1에 2, 1이고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면 되지? 그럼 결국 t가 될 수 있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2분의 1이 되거나. 그럼 정답으로 얘를 쓰면 돼? 합이라고 해서 요거 두 개 더한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면 돼? 안 되겠지?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겠지? 결국에 뭐냐? 코사인 x가 바로 t였잖아. 걔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됩니까? 그럼 자, 다시 그래프 그리는 거야.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지금부터 우리가 그리면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였으니까 0에서부터 출발해서 2파이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그리게 되겠죠. 얘가 최대값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그럼 첫 번째로 코사인 x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랬지? 언제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요 점을 얘기하는 거네. 요때 x가 맞죠? 언제야? 파이가 되겠지. 딱 절반이니까. 확인돼요? 즉 우리는 이제 x가 될 수 있는 숫자들 중에 마이너스 1을 만드는 애는 파이밖에 없어요. 찾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2분의 1을 만드는 점은 여기 2분의 1을 내가 이렇게 그려보면 교점 몇 개 나오지? 2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때 요 점의 좌표를 또 찾아야 되겠네? 코사인 값 중에 2분의 1 되는 거 언제야? 2분의 1, 60도. 그러면 뭐야?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찾을 수 있는데? 맞죠? 여기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요만큼 간격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3분의 파이. 그럼 여기 뭐가 돼? 3분의 5파이. 그러면 결국에 2분의 1을 만드는 x는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가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x값을 다 찾아내게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럼 자, 요거 3개. 결국 다 더한 거 찾으라고 시키는 거죠, 우리 지금? 다 더하면 얼마야? 합은? 그렇죠. 3파이. 이렇게.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야.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야. 뭐냐면 삼각함수 자체를 놓고 보면 사인과 코사인이 막 섞여 있으니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치환을 해서 어떻게든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라. 마치 로그 때랑 똑같아. 로그도 나오면 복잡하니까 치환 막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지. 그걸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 해당하는 값들이 뭔지를 직접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찾아준다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요게 그냥 삼각방정식에 대한 풀이. 이해돼요?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봐. 또 한번 해보자. 자, 51번이야. 이번에는 sin x라는 그래프, sin 파이 x다. sin 파이 x. 걔가 4분의 1x랑 같아진대. 맞아요? 얘들아? 이렇게 둘이 같아진대. 맞니? 자,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했지. 다시 말하면 뭐야?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맞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식을 치환한다라고 생각해봐. 치환이 가능해? 이번에 치환하기가 애매하지? 왜? 얘를 내가 치환해 놓고 한다고 해도 뭐 그걸로 끝인 거잖아. 아까처럼 우리가 식이 이런 식으로 뭐 좀 뒤섞여 있고 뭔가가 나왔을 때 치환했을 때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뭐 sin 파이 x를 내가 치환한다고 해도 그냥 t라고 똑같이 치환하면 t는 4분의 1x가 된대. 그럼 뭐야? 결과는 그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 확인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찌됐건 간에 치환을 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우리가 분석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풀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치환을 해도 그놈이기 때문에 따로 치환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버리겠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보이는 애를 하나의 함수 y는으로 잡고 이쪽에 보이는 애를 또 다른 함수 y는으로 잡아서 그냥 두 개의 그래프 따로따로 그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sin 파이 x부터 그리자. 자, y는 sin 파이 x 얘 볼 거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 최대값 얼마야?
y는 sin 파이 x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주기는요? 2. 그렇죠. 절대값 b분의 2파인데 b가 파이니까 파이분의 2파이에서 2. 즉 다시 말하면 1일 때가 딱 되면 절반, 2일 때가 되면 한 주기가 그려지고 다시 3일 때, 다시 4일 때 해서 한 주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되죠? 그럼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리면 1일 때 딱 절반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게 될 거고 최대값 1이 되게 다시 이렇게 딱 내려와서 마이너스 1이 되게 이 모양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확인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려놓고 그려지게 이런 식으로. 확인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얘 그릴 거야. 그럼 0,0 지나야 되지? 증가함수지? 네. 함수값 찾아보면 2일 때 얼마야? 2분의 1이고 4일 때 얼마야? 1이지? 여기 지나야 되지?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게끔 하니까 여기도 하나를 더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럼 여기쯤에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요점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확인되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쭉 이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확인됐나요?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 눈에 보이죠? 어디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물론 그래프를 더 그려봐. 4에서부터 더 뒤로.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여기가 5가 되게. 더 이상 교점은 존재하지가 않죠? 뒤로는. 네. 맞아요? 왜 존재하지 않아? 이걸 그냥 그래프 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좀 더 과학적인, 수학적인 근거를 들어줘야 돼. 4일 때 함수값이 1이잖아. 네. 그럼 4보다 뒤쪽은 함수값이 1보다 맞아요. 크다는 얘기잖아. 근데 사인 함수는 최대가 1이잖아. 그러니까 뒤로 가면 당연히 안 만나겠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최소값은 더 작아지게 된다는 거지.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으로 그려지게 될 거니까 당연히 안 만나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7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유형 19번 있죠? 이거는 별표 하나 쳐놔. 이 문제는 어려워. 식이 점점 더 어렵게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표를 꼭 하나 쳐두세요. 그래서 오늘 숙제 하실 때 꼭 공들여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 자, 그러면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52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코사인 제곱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k예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식이 뭘 해야 된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확인됩니까? 문제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복잡한 식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봐야 되겠지? 여기 보이는 코사인 제곱 x를 뭐 할 거야? 1 마이너스 사인 사인 제곱 x로 일단은 고쳐놓고 누굴 치환할 거야? 사인 x 사인 x를 뭘로 치환해? t t라고 치환. 그리고 나서 이제 t의 범위 찾아야 되지? 이번엔 그리지 말고 바로 찾아보자. t의 범위 누구 이상? 누구 이하? 그렇죠. 이렇게. 그럼 주어진 식을 내가 이제 다시 쓰면은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k가 되는 식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랬을 때 이 식이 실근을 가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실근을 가진다. 근데 항상 실근을 가지는 게 아니라 t가 위에서 찾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범위에서 실근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네. 네. 맞습니까?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분석해도 돼. t의 제곱에 플러스 2t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k 마이너스 5를 한 게 0이라는 식의 방정식 있지? 이거의 해가 t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추적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성에 나와 있는. 근데 그거보다는 나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근데 물리 관계식 둘로 쪼개라는 얘기지.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2t에다가 플러스 5라고 나와 있는 식의 모양 하나랑 y는 k라는 녀석이 교점이 있을 거란 얘기야. 즉, 둘 사이의 교점이 t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 존재하게 돼요. 라는 내용으로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는 쪽으로 가자고요. 왜냐? 우리 어차피 삼각관계식 문제 계속 그래프 그리고 있지?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자연스럽다. 당연히 그려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고요. 그럼 자, 빨간색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그릴 거야. 요거 표준형 바꾸면 마이너스에 t 플러스 1에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1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좌표평면에다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리자. 이렇게 우리가 좌표평면 만들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6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게 되겠죠? 네. 자, 근데 우리는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보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까지만 보면 되잖아. 1을 대충 여기쯤이라고 잡아볼까? 그럼 1일 때 함수값 한번 찾아볼래요? 1 대입해봐. 얼마 나와요? 2. 2? 네. 확실해? 네. 1 대입하면 2 나와? 네. 그러면 그래프를 좀 바꾸자. 여기는 음수 쪽이니까 여기쯤이라고 하자. 이렇게 1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2가 되겠지? 그럼 결국 여기 보이는 요점 1,2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점 마이너스 1,6이라는 점 사이의 그래프만 남을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가 없겠죠. 즉 이 빨간색 그래프랑 y는 k가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k가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지? y는 k가. 맞니? 그럼 결국 k가 높이 올라가면 최대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 6까지 가겠지? 여기까지. 네. 최소로 내려오게 되면 2요. 여기 있는 2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k의 범위는 2 이상 6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마지막에 분석해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삼각방정식이에요. 확인됐냐 안 됐니?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두 번째 얘기도 이어서 가보죠.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남은 유형 세 가지 유형이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 삼각부등식이라는 녀석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봐.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점이 뭐니? 방정식은 등호를 쓸 거고 부등식은 부등호로 쓸 거지. 그거 말고 또 다른 차이가 있었어? 계산을 하는 디테일의 차이는 있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뒤바뀌는 거. 그거 말고는 그냥 어차피 둘 다 부등호나 등호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한 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같은 식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풀이하는 방법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똑같이 그대로 들어와 버려. 똑같이 풀어버리면 돼. 어쨌든 부등식도 식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치환을 해야 되겠지? 치환을 해놓고 나서 x의 범위를 찾으려면 다시 삼각함수 그래프 그려서 그 안에서 범위를 또 한번 찾아줘야 되겠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다른 거 없어. 확인됩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치환을 해서 가볍게 문제 풀어보는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53번부터 다시 출발이야. 자, 53번 문제 한번 읽어봐. x가 어떻게 나와 있어? 0보다 이상이고 2파이보다 미만으로 등장을 해 있죠. 이 상태에서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계산한 게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이거의 해를 찾아라 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 지금 문제 봐봐. 지금 문제 이거 선생님 굳이 치환해야 돼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냥 요거 그래프 그냥 바로 그려버리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 그냥 그려서 노란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 찾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굳이 내가 꼭 치환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 상태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잖아? 너네가 헷갈려. 어떤 점에서 헷갈리냐면 자, 이거 먼저 파란색 그려볼 거야. 지금부터. 치환하지 않고 그냥 그릴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y는 sin x 그래프 먼저 그려야 되지. 그리고 나서 x축을 따라서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되지. 맞죠? 그러면 자 생각해봐. sin x라는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럼 이 점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넘어가겠지. 즉 어딘가에 4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값이 잡히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그려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오게 되는 함수값 여기에 x값이 얼마인지 다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평행이동한 거 다 일일이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쓰려면 귀찮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이라는 관점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애를 우리가 알기 쉽게 x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는 얘를 그냥 t라고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sin x 플러스 4분의 파이보다는 sin t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쉽잖아. sin t는 그냥 기본형으로 그려버리면 그만이니까. 확인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치환을 했으니 우리는 이제 t의 범위도 찾아줘야 돼. 그럼 t의 범위는 4분의 파이보다는 이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분의 9파이보다는 미만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우리는 파란색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러면 일단 파란색 그래프는 sin t가 되는 거잖아. sin t. 맞아요? 그리면 최대값 얼마? 요거 치환했잖아. 1.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는? 2파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 주기 그려놓고 추가로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그죠? 근데 우리는 t의 범위를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9파이까지 볼 거지. 그럼 이제 범위를 잘라줘야 되잖아. 4분의 파이. 여기쯤 어딘가 있겠지? 맞니? 어딘가 있겠지? 그럼 4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 찾아야 돼. 얼마야? 4분의 파이일 때. 사인 4분의 파이 얼마냐고. 사인 45도. 그거 얼마냐고.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여기가 2분의 루트 2. 맞죠? 그 다음에 4분의 9파이는 또 여기 어딘가 2파이보다 큰 지점이 있겠지? 여기가 4분의 9파이.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4분의 파이만큼 간격까지지. 여기 앞에. 그럼 여기도 4분의 파이만큼 간격 가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요때 함수값도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이 2분의 루트 2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네. 확인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이 앞에 거 필요 없지? 이 뒤로도 다 필요 없지? 여기까지만 딱 그려지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물론 여기는 당연히 빠꾸가 되겠죠. 4분의 9파이보다 작은 범위가 될 거니까. 이제 범위에 맞춰서 함수의 그래프 우리 그려놓은 거야. 확인됐니? 여기서 이제 이 노란색 그래프 덮어버리는 거야. y는 2분의 루트 2. 상수함수잖아. 2분의 루트 2 여긴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는 점이 되겠네.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교만 하면 돼. 파란색과 노란색 비교할 거야. 노란색이 더 커야 되지? 노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되지? 언제야? 요때 같아질 때지? 요때 함수값 하나 찾으면 되겠네? 요때보다 크고 4분의 9파이보다 작으면 노란색이 항상 위에 있는 거지? 즉 우리가 찾고 싶었던 t의 범위가 알파보다는 클 거고 4분의 9파이보다는 작아질 거라는 얘기야. 그럼 이 알파 값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지?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또 다른 x값 찾으라는 얘기지? 또 다른 t값? 언제야? 여기 간격이 4분의 파이였으니까 이 간격도 4분의 파이잖아. 얘가 뭐가 돼? 4분의 3파이가 되잖아. 그래서 알파 대신에 4분의 3파이로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겠네. 그러면 문제 정답을 얘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는 다시 x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x의 범위로 바꿀 거야. t가 뭐였어? x 플러스 4분의 파이였지? 그러면 x의 범위를 찾고 싶으면 모든 항에서 다 4분의 파이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빼면 4분의 2파이 될 거고 빼면 4분의 8파이 되겠지? 맞냐? 그럼 따라서 x의 범위는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고 이렇게 부등식이 풀리게 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야? 알파랑 베타 값 그냥 더한 거 찾는 거야? 그럼 누가 알파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지? 맞니? 이게 더하면 얼마? 2분의
5파이. 이렇게. 별반 다를 거 없지? 방정식 풀 때랑. 방정식 풀 때는 같아지는 점만 찾는 거였으면 부등식에서는 위아래로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만 이쁘게 그리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또 54번에 나와 있는 것도 또 한번 해보자. 자, 54번이야. 자, 54번 문제에서는 x가 마이너스 파이보단 이상이고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범위를 가죠. 이 상태에서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이 3 사인 x보다 이상이 되는 그래프를 범위를 찾아라 라고 한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네요. 확인됩니까? 그래프 확인되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치환할 거거든.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일단 바꿔놓고 그리고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되겠지? 근데 치환만 하고 끝이 아니라 t의 범위 찾아야 되지? 자, t의 범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사인 그래프야. 그럼 범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란 말이지. 내가 사분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원래는 이렇게가 한 줄기 돼서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였잖아. 그리고 반대쪽으로 그려진다고 해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마이너스 2파이에서 또 한 줄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파이부터 봐야 되지? 자, 여기 봐. 마이너스 파이 여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야. 장난하냐? 딱 절반되는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지? 파이는 여기지? 아니요. 그러면 여기야? 네. 그렇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 보면 되는 거지? 빵꾸 뚫어놓고 빵꾸 뚫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함수값 어떻게 돼? 0보다 작은 걸로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1 찍고 0 찍고 올라오면서 1 찍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최소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도 1이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기본 주기가 아닌데 뭐 0부터 2파이까지라는 기본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범위로 주어지게 되잖아? 그때는 한 번쯤 그리면서 아 범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기까지 확인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서 치환해서 식 다시 쓰면 되지? 맞아요? 네. 자, 치환하자. 그럼 2의 괄호하고 1-t의 제곱하고 빼기 3 한 다음에 3t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겠지? 전개하면서 싹 이항할 거야. 그러면 2t의 제곱에 플러스 3t에 플러스 1을 한 게 0보다 이하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확인돼요? 자, 물론 이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범위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요거 그냥 바로 풀어버려도 되지 않냐? 인수분해 되나?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 돼? 2t 플러스 1이랑 t 플러스 1을 곱한 게 0보다 이하다가 돼버리지?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t의 범위 찾아보자.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이하가 되겠지? 그럼 내가 찾아놓은 t의 범위가 요 범위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둘 사이에 공통범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따라서 최종적으로 t의 범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문제 정답을 예로 써보면 되나? 아니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사인의 범위가 되는 거잖아. 즉 사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단 이상이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이하가 된다는 얘기지? 이제 우리는 사인 함수 그려서 범위 찾기 해야죠. 확인됐나요? 네. 자, 그러면 사인 함수 새롭게 그리자. 저거 이용하지 말고. 그러면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일단은 파이까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파이까지만 딱 보자고. 확인됐죠? 최대값이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파이까지니까 딱 이렇게만 보자고. 여기까지 딱 마이너스 1 해서. 확인됩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되는 거지. 네. x의 범위에 맞춰서.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이상 돼야 되지. 마이너스 1은 여긴데 이거보단 위에 있어야 돼.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쯤에 있겠지? 이거보단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빨간색보단 위에 있고 파란색보단 아래에 있고 사인이 노란색이. 그럼 어디야? 요때랑 요때.
요때 x값과 요 x값 사이가 되는 거지?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만 알면 되겠네? 맞지? 그럼 요 점의 좌표 어떻게 찾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될 때잖아. 그럼 2분의 1 될 때를 이렇게 내가 그렸느냐? 요때 점의 x값에 나온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아 달라? 같지? 그럼 2분의 1 될 때 요때가 언젠지 찾으면 되겠네. 사인 값 중에 2분의 1 될 때 몇 도야? 6분의 파이일 때. 즉 여기가 6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 간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요 간격과 요 간격은 또 같은 간격이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가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보단 이상이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는 이하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써야지 안 쓰냐? 네, 좀 써야. 어디요? 여기? 아니요. 아 여기 써야지. 왜 안 써? 응, 요렇게요. 확인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범위까지 찾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시켰어?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찾는 거지? 문제 엄청 꼬아놨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식에서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잖아. 그러면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어떻게 쓰면 돼? 몇 도야? 코사인 라디안으로 표현했잖아. 몇 라디안이야? 여기서 이거 빼면 6분의 10파이가 되는 거잖아. 3분의 5파이. 코사인 3분의 5파이가 얼마인지 찾으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내가 다시 쓰면 코사인 2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러면 요거 코사인이겠지? 3분의 파이 써야 되지? 네.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니까 4사분면에서 코사인 양수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지? 얘랑 같은 거. 얼마야? 찾으라고 빨리 생각해내라고 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어.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1. 그럼 정답이 2분의 1이구만. 이렇게까지. 확인됐습니까? 정답 틀린데? 정답이 틀렸는데? 이 값 잘못 찾았는데? 여기? 이거 잘못 찾았는데? 야 여기 6분의 파이잖아. 네. 마이너스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야 되잖아. 아, 더 해야 되잖아. 당연하죠. 근데 왜 6분의 11이야? 6분의 5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네. 응, 여기가 6분의 5가 돼야지. 그럼 다시 계산 빼면 3분의 5파이가 아니라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 아니냐? 여기가 6분의 5니까 빼면 네. 6분의 4니까. 그럼 여기가 2파이에서 뺄 게 아니라 파이에서 빼는 거네? 네.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그러면 코사인 값에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계산 결과가 마이너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확인됩니까? 네.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실수들 하지 마세요. 계산할 때.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55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같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세타 값의 범위를 찾아라.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코사인 x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네요. 확인됐습니까? 야, 그럼 생각해봐. 주어진 부등식은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야. 네. 미지수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해야 된대. 맞죠? 다시 말하면 이 2차식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항상 언제나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x축과 교점이 나오면 돼, 안 돼? 없어야 돼. 즉 우리는 뭘로 판단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판단하면 되잖아. 그래서 일단 판별식부터 쓰는 거야. 그럼 짝수공식을 쓰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 식은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보다 큰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네. 확인돼요? 네. 이번에는 어차피 주어진 식이 x에 관한 2차식인 걸 아니까 굳이 치환할 필요도 없었잖아. 그냥 바로 가도 되는 거였잖아. 근데 코사인 세타 범위 구해야 하잖아요.
아, 일단 기다려. 이렇게.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큰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를 끝까지 쭉 갔더니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어. 문제 맨 마지막 줄에. 세타의 범위 뭐라고 나와 있죠? 0부터 0보다 크고, 그거 아니 같아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다. 파이보다는 작다? 오케이.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만 얘보다 큰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네. 즉 코사인 세타를 다 그릴 게 아니라 얘만 그리면 되는 거지? 요 범위만큼만? 이제 그래프 가는 거지. 그럼 코사인 세타 그래프는 메롱인데 파이까지니까 딱 메롱 하면서 마이너스 1 딱 나오고 끝나는 거네? 맞니 아니니? 요게 빵꾸 뚫리면서 확인됩니까? 그럼 2분의 1이 언제야? 요 2분의 1은 여기쯤에 요렇게 2분의 1로 잡으면 되잖아. 확인되죠? 그러면 2분의 1보다 커야 돼. 파랑보다 큰 범위야. 여기가 같아지는 데지. 맞아요? 요때 x값보다 작은 범위. 요 범위가 바로 노랑이 더 큰 범위가 되겠네. 확인되니 안 되니? 확인돼요? 자, 그러면 코사인 값 중에 2분의 1 나올 때 x값 얼마인지 찾으면 되지? 세타 값 언제야? 야, 이제는 그래.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좀 불러줘라. 2분의 1 나오려면 3분의 파이. 그래, 3분의 파이. 그러면 결국에 x의 범위,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보다 이상이 되겠죠? 네. 그리고 누구보다 미만이야? 3분의 파이보다 미만이면 되잖아. 그냥 그래프만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래서 세타 값의 범위 그럼 몇 번이에요, 정답? 1번이요. 네, 그렇게 그냥 찾고 끝나는 거죠. 뭔지 알겠어? 간단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항형식, 부등식 다. 일단 식부터 간단하게 정리하자. 정리하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치환이구나.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해서 식을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자고? 그래프 직접 그려서 문제에서 원하는 x값의 범위를 찾자. 우리는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서 직접 만나는 점 혹은 크거나 작은 거 직접 찾아내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치환하고 식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번 단원의 삼각방정식과 부등식이다. 어차피 문제를 풀이하는 요령 자체는 중요한 게 없어. 그냥 여러분들도 딱 보고 배우지 않더라도 아 이거 치환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떠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오늘 한 거는 치환을 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거 그냥 문제 유형 몇 개 풀어준 게 끝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숙제는 117까지입니다. 금요일날 봅시다. 여기까지 하죠.